자, 좌울임수는 뭐 해올임수와 비슷하게 일단 병물을 일단 이용해서 격국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될 거야. 자, 이제 이때는 이제 좌울이어서 이제 양인격이 되니까 일단 양인 노살로 일단 격을 이루고 또 이때 병화체로서 칠사를 생해야만 일격을 짓는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 한번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학습해 보도록 하자. 자, 좌울임수는 양인이 방신하니 전업에 견주어 재차왕함으로 먼저 무토를 취하고 병화를 차용하니 병무가 양토하면 부귀하고 영화롭다. 무토가 있고 병화가 없으면 대략 불을 말할 수 있다. 병화가 있고 무토가 없으면 이를 깨기하기를 좋아해도 이루는 게 없다고 본다. 이제 이것이 이제 원시의 구절이야. 그래서 일단 뭐 병화나 무토 하나만 그 결격이 되어도 참다운 부기를 얘기할 수는 없고 무토가 있으면 약간 대략 부는 있고 병화만 있다고 하면은 뭐 작사 일을 하기를 깨하기를 역사하고 도모하는 것을 즐기지만 이루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병화 하나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근데 이제 추울 때 이렇게 이제 조습을 이제 한난의 그 이렇게 이제 균형을 이루면은 대체로 이제 편안한 환경을 구가하는데 이 자월에는 이 양인이기 때문에 재로서는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일단 칠살과 같이 이렇게 발자의 권형을 이루어야 격국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지. 자, 자월임수는 양인이 방신하니 해월보다 비교적 왕성한 때에 있으나 이치는 비슷할 거야. 근데 먼저 무토를 취한 다음에 병화를 차용하는 그런 용법에서는 유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양인이 이제 권리를 잡았는데 둘 다 병무가 양투하지 않으면 부귀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어. 그 다음에 병무가 모두 투출하면은 가갑으로 부귀가 있고 재능과 덕이 모두 있다. 또 만일 무토가 있고 병화가 없으면 귀에 미치지는 못하고 병화가 있고 무토가 없으면 계획은 좋으나 성과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원시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까닭의 그 좌울임수는 병무를 모두 보아야 참다운 부귀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병무가 양투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하나가 투하고 하나는 암장되든지 아니면 둘 다 암장 득소되어 있든지 또 생시에서 그것이 득소하면 훨씬 더 귀한 것이고 부귀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구조적 사유를 통해서 일단 좌울임수 용신을 이제 우리가 취용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서에는 천원 일기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민이니까 이제 천원 일기제, 그리고, 실랑이 오른 팔자니까 굉장히 높은 직에 올랐는데, 이제 이것은 인중에 병무의 제살이 이렇게 득수했다, 득지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고세에 이르길 근로글에 태어나면 재관이 투해야 이제 길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난강망을 통해서 난강망에서 말하는 재관이라는 것은 양일가는 제살로도 그것이 곧 재관으로 길을 짜는 것이라고 알았고 양가는 주로 칠살로 기가 보증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꼈어.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십간론 전체에서 다듬어지는데 어쨌든 양가는 칠살을 양간이 신앙하면 칠살로 길을 칠살의 제복으로 길을 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또 자월임수는 특히 양인격이니까 병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하지 않다. 혹 지지에 수국을 이루고 병화가 출간하지 않으면 무토가 있어도 용속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병이 좀 더 깊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병화가 보좌하지 않으면 무토 하나 가지고는 이제 귀를 논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뭐 용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좀 졸렬하고 속된 인물이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어쨌든 병화가 투하고 득소해서 무토가 지지에 암장되면 가히 현달하지만 마땅히 운을 얻었어야 묘해진다고 했고, 혹 지지에 화국을 지으면 일부가 된다고 했으니까 지지가 해지하면 세력이 강을 넘어서 투가는 천간보다 기세가 더 왕해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 신왕제왕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 자, 자월임수의 지지수국을 이루었는데 병화가 출간하지 않으면 무토가 있어도 득수하지 못하여 평범한 명이 된다. 이때 지지에 병무가 암장되어 있어도 해동하여 흐름을 막으니
이때 이제 있어도가 아니라 지지의 병무가 암장되어 있으면 해동하고 그것이 그 흐름을 막으니까 공명이 비산하게 발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대운이 돕지 않으면 불가하다. 이렇게 원시 내용 그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 병화가 투하에 득수하고 무토가 지지수가 안정되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고, 또 득수는 록을 얻어 왕해지는 것을 말하니까 지지에 사나 술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때 운정에서 득지해야만 또 지위가 높이 나타나고, 자월임수에 지지 하옥을 지으면 신앙지 안에서 갑부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원시에서 월시의 비견을 보고 연에서 정화를 보면 평상의 물이라고 했는데, 정년에는 그 임자월이 되니까 자연 군비정제의 구도가 되겠지. 또 지지에서 사고를 보면 부귀한 사람이 되고, 시간의 정화가 출하면 쟁합으로 명주는 명리를 이루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자월임수에 지지하옥을 지으면 신앙지향에서 대부기격을 이루지만은 천간에서 비견이 쟁지하는 구도로 나타나면 군비정제가 되면 용속한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시의 비견을 보고 연에서 정화를 본다 이러면 평상의 무리가 되고 군비정제. 그 다음에 이물이나 임시생이 연의 정화를 보면은 비견이 정지하게 되니까 다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연간의 정화가 투하고 지지에 사고가 있으면은 수의 흐름을 막아 부기격을 이루는데, 술은 재고에 해당해서 특히 길하다고 볼 수 있고, 만일 시간의 정화가 출하면 이때도 그 쟁합이 되어서 활운을 짓지 않기 때문에 합격이 되어 명리를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혹 임자일 정미실 경우에는 이때도 쟁합의 구도가 되는 건데, 비록 가갑은 아니더라도 역시 은영이 있다고 했는데, 자중 개수를 관으로 삼아 용신득지라 일컬으며 역시 명주는 영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이 대목을 두고 이제 후대 해설가들의 좀 말이 많았는데, 그 자중 개수를 관으로 삼아, 그래서 이게 뭐 옥이라는 그런 설도 있고, 또 설하고는 임자일 정미시가 아니라 이모일 정미시로 이렇게 이제 둔갑을 해서 조한혁 평주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원시를 그대로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이면 그 마스터리 해설편에서 좀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면서 이 대목의 원시 구조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자. 자, 자월임수에 임자월 정미시면 비록 가갑은 아니더라도 역시 은영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쨌든 임자월에 자월에 자수 두 개가 일단 병립된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놓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립된 자궁의 개수를 이용했다고 해서 개수가 무토 용신을 합해오는 힘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게 일단은 이렇게 봐. 그래서 이제 난강망에서 합체 용신 극국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좀 더 생각을 좀 이렇게 붙여봐야 되는데, 어쨌든 자중개수를 관으로 삼아 용신특지라고 했다는 것은 개수가 불러오는 무토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 그러면은 자사특합의 구조를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를 불러오면은 사중에 이제 병화 무토를 다 쓰는 거니까, 그래서 암화의 길을 발생시켜 성물을 쓴다고 하고, 용신득지라는 말은 그래서 이렇게 자중개수를 관으로 삼아서 용신득지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런 구조를 두고 한마디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근데 이제 조화원약 평주에서는 이 대목에서 이모일 정미시로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지에서 오미가 상합하면 정화가 출간하여 비록 정기나 정무와 같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 설하고에 좀 억지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뭐 설하고가 어쨌든 허점용신격국에서 그것을 일단 뭐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은 근세 대가들이 대체로 허점용신격국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했고, 또 신봉통고서를 굉장히 장황하고 난잡한 것으로 일단은 말했기 때문에
허자 명식국을 논하지 않지. 오히려 자평진전에서 심요첨이 이런 자유사 이런 것을 얘기했단 말이야.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자사특합을 논한 것이다 라고 나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또 설하고는 아마 비천농막격을 또 올렸을 거야. 이렇게 해서 자수가 도충해온 오, 그 다음에 또 미가 또 같이 오미합 이렇게 상합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오 중에 정기하고 병무는 다른 거야. 그래서 개수를 자중 개수를 관으로 삼아 이 말이 있잖아 원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비합해온 무토, 그래서 병무를 쓴 것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원문에 용자중 개수위간과 용신득지는 분명 임자해를 논한 것이고, 또 도충이 아닌 자사특합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이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시를 이렇게 보면 이제 문제는 굳이 정미시를 언급한 부분을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정학과 대비되는 내용을 거론한 것에 이제 불가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다음은 오화의 전실로 비천이 되지 않은 거리내명인데, 이건 뭐 여러 고수에 팔자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군겁쟁제지, 군겁쟁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명식이 부자해명이었다라고 이렇게 같은 책에서, 이 연애자평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같은 명식을 두고 부자라고 했고 거린이라고 했고 이런 이제 모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정미시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해. 그러나 어쨌든 용자중 개수위간 용신득지 이 말은 자사특합을 얘기한 것이라고 보여져. 자, 그래서 11월 임수는 병무를 병용하고, 그래서 이제 병용이란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지? 다 같이 써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뭐 선무, 뭐 후병, 뭐 이런 식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도 체크하고, 그래서 자울임수는 병무를 병용하니 양인용제 대살로 성격을 이룬다고 했는데, 뭐 양인용제 대살 잘 쓰는 용어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울임수는 양인로살로 성격되고 이때 제로 살을 도와야만 일격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겠어. 자, 이제 축월 임수로 넘어가자.